168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입. 뭐 했다고요? 매입했어요. 그러면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매입의 과세 신흥부. 차변에 요거 원재료 처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1,050만 원. 그 다음에 세금 얼마예요? 105만 원. 이거 잘못 보면은 비품 처리할 수 있어요. 왜냐면 컴퓨터니까. 근데 이걸 잡으셔야 돼요. 컴퓨터를 산 거예요? 제조하기 위해서 부품 산 거예요? 네, 부품 산 거죠. 우리 회사 제조회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조회사에서 쓰는 거는 뭐라 그래요? 원재료라 그래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대변에 거기 보시면 외상으로 했어요. 외상 매입금 얼마예요? 1,155만 원.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169번. 169번 보시면 화물차에다 밑줄 치시고 저기 수리비에다 밑줄 치세요. 우리 수리비 뭘로 처리하죠? 네, 차량 유지비예요. 근데 여기는 화물차니까 과세입니다. 모일 때만 조심하세요. 승용차. 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인데 승용차일 때 그때만 주의하시면 되세요. 그 다음에 한국공업사 부 차변에 500번대 차량 유지비 30만원. 500번대 아니고 800번대. 500번대는 언제 쓰는 거냐면은요, 거기 지문에 뭐 공장, 생산, 조립 요런 게 나오면 500번대로 하시면 돼요. 근데 지금은 아무 말 없죠? 아무 말 없으면 몇 번대로 하시라고요? 800번대. 그 다음에 보시면 세금 몇 프로요? 10%. 3만원. 그 다음에 뭘로 줬다? 현금. 그 다음에 170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제품. 그 다음에 세금 계산서. 그 다음에 170번은 그래서 매출의 과세. 그 다음에 우리 컴퓨터 부. 대변에 제품 팔았다. 무슨 매출? 제품 매출. 얼마예요? 1,200. 그 다음에 세금 120. 그 다음에 외상으로 팔았다. 외상 매출금 1,320. 그 다음에 171번. 그래서 보시면 171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로컬 LC. 그 다음에 로컬 LC에다 밑줄 치세요. 우리 영세가 되려면 4개 중에 하나 나오면 됩니다. 그래서 영세율, 세금계산서, 내국, 신용장, 로컬, LC, 구매, 확인서 중에 몇 개만 나오라고요? 하나만. 그 다음에 그래서 171번은 매출의 영세. 대한부. 제품 팔았다. 무슨 매출? 제품 매출. 남이 발행한 수표 뭐라고요? 현금이에요. 뭐라고요? 현금. 그래서 현금 처리하시면 됩니다. 내가 발행하면 뭐라고요?
당좌예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표는 누가 발행했냐가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발행하면 당좌예금, 남이 발행하면 뭐라고요? 현금.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17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매입의 불공이에요. 제1부. 그 다음에 차변에 어디 갔냐? 차량 운반구 1650. 그 다음에 대변에 뭘로 줬죠? 네, 현금 줬죠. 얼마 줬어요? 1650. 그 다음에 173번부터 178번까지 일반 전표고요. 179번부터 180번까지 메인 매출 전표예요. 그거 나머지 다 풀어버리세요. 12시 55분에 맞추고 그 다음에 이론 조금 풀고 마무리할 겁니다. 173번 보시면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자본금. 우리 자본금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자본금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 그래서 결론은 이렇게 됩니다. 어떻게 되냐면 통장으로 750 들어왔고요. 자본금도 얼마예요? 750. 그 다음에 174번은 저기에다가 밑줄 치세요. 계약금. 그래서 현금으로 줬죠. 그래서 현금 얼마예요? 20만원. 그 다음에 먼저 줬다 뭐라 그래요? 선급금. 얼마요? 20만원. 누구한테 줬죠? 대기업.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175번 보시면 8월에 공장 사용을 8월에 공장 사용분 있죠? 500번대 통신비 45,000원. 그 다음에 800번대 모요 통신비 얼마예요? 55,000원. 뭘로 줬죠? 현금 10만. 그 다음에 176번 토지 샀죠? 토지가 1억 560만.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으로 560. 그 다음에 보통예금 얼마예요? 토지는 보통예금으로 줬죠? 몇 억이요? 1억. 그 다음에 매입시에 부대비용은 뭘로 처리한다? 원가 처리한다. 그래서 꼭 합쳐주셔야 돼요. 그거 잘 봐주시고. 다음에 또 보실게 177번 현금 받았죠? 그래서 현금 756만원. 그 다음에 대변의 외상 매출금 얼마요? 756만원. 어디요? 대웅. 그 다음에 178번은 현금으로 외상으로 산 거죠? 외상 매입금 33만원 곰달래.
그 다음에 대변에 현금 얼마요? 33만 원. 그 다음에 보시면 179번은 팔았으니까 매출 과세. 여기에서 컴퓨터는 제품이에요. 뭐라고요? 제품. 그리고 시험 볼 때는 우리 회사 뭐 만드는 회사인지 나와요.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뭐 만드는 회사라고 생각하세요? 네, 컴퓨터. 그래서 매출 과세의 이수부. 제품 매출 100. 세금 얼마요? 10만. 그 다음에 대금은 현금으로 받아서 무슨 예금 하셨대요? 당좌예금 110만. 그 다음에 180번 뭐 사셨죠? 네, 원재료 사셨어요. 네, 그래서 매입의 과세. 그 다음에 거래처는 대경부. 원재료 120. 그 다음에 세금 12. 그 다음에 현금으로 12. 외상으로 120. 끝. 그 다음에 좀 전에 나눠드린 거 있죠? 네, 그거는 이론이에요. 그래서 그게 총 120문제인데 15개당 한 회예요. 이론 15개 나와요. 몇 개 나온다고요? 15개. 그래서 120문제니까 8회치예요. 일단은 오늘은 같이 풀 거예요. 그리고 숙제는 16번부터 30번까지 풀어오는 게 숙제입니다. 네, 16번부터 몇 번까지요? 30번. 1번부터 15번까지는 같이 풀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거기 보시면은 1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매기 동일. 매기 동일하면 무슨 법이에요? 네, 정액법이에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근데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이게 시험장 가서 시험 문제 푸는 거랑 여러분들이 연습할 때랑은 좀 달라요. 뭐가 다르냐면 첫 번째로 거기 무슨 법이라고 써있죠? 생산량 비례법. 이거 외우라 그랬죠. 공식.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곱하기 예정 총생산량분의 단기생산. 근데 외운 것 같았는데 기억이 안 나. 그러면 다시 외우세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무슨 법이요? 정률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정률. 그 다음에 정액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잔존가치 나누기 무슨 연습? 내용연습. 그 다음에 이중 체감법. 취득원가 마이너스 감가상각 누계 곱하기 내용연수분의 몇이요? 2. 그래서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거 외웠었던 거예요. 근데 기억이 안 나. 그러면 체크했다 뭐 하세요? 다시 외우고. 그리고 외웠다 그래서 100% 기억날 거라는 생각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왜냐면 우리가 외울 때는요. 순서대로 외운 거고요. 지금 하시는 건 뭐예요? 순서가 없어요. 네. 그래서 다시 외워야 된다라고 보시면 얼추 맞아요. 그 다음에 2번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신주. 신주의 뜻 예, 새로운 주식이에요. 그래서 우리 자본금 어떻게 구한다 그랬죠?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이런 영어로 써버렸네. 자본금은 주식 발행수 곱하기 액면가액. 그래서 거기 보시면 주식 몇 주예요? 100주예요. 몇 주요? 100주. 액면가 얼마예요? 만원. 그러면 자본금은 얼마? 100만원. 그래서 4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어요. 몇 번은 정답이 될 수가 없다고요? 4번.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은요. 다음 거 보시면 근데 이거를 110만 원에 발행했어요. 그러면 얼마 비싸게 발행했죠? 10만 원. 그래서
10만 원 비싸게 발행한 걸 뭐라 그래요? 주식 발행 초과금이라 그래요.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네, 1번. 그 다음에 3번 푸는 방법 알려드릴게요. 앞에 보세요. 여기로 들어오세요. 3번처럼 종류 물어보면 여기로 오세요. 계정 과목 및 무슨 등록? 적요 등록. 계정 과목 및 적요 등록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누르시고 컨트롤 F 하신 다음에 여기에 있는 거 치면 돼요. 하나씩. 이건 종류 물어볼 때만 하는 거예요. 뭐 물어볼 때만이요? 종류. 그래서 종류 물어볼 때는 여기 오셔서 컨트롤 F로 하시면 돼요. 그래서 1번에 매도 가능 증권 무슨 이? 평가 이. 치면 여기 나오잖아요. 뭐라고 떠요? 기타 포괄. 그 다음에 찾았으면 또 컨트롤 F. 그 다음에 찾았으면 또 뭐 하라고요? 컨트롤 F. 그 다음에 2번에 무슨 수익? 이자 수익. 그러면 여기 나와요. 영업 외라고.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야? 2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종류 물어볼 때만. 네, 뭐 물어볼 때요? 종류. 왜냐면 우리가 완벽하게 얘는 자산이야, 얘는 부채야. 이게 쉽진 않잖아요. 네, 그래서 이렇게 처리를 해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참고하시고. 그래서 종류 물어볼 때는 제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이 문제는 컨트롤 F입니다. 그러면 여기 오셔서 찾아주시면 되세요. 그래서 내용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원래 제일 좋은 건 이거예요. 매도 가능 증권 평가 이익은 기타 포괄이야. 기타 포괄이 자본이에요. 뭐라고요? 자본. 2번의 이자 수익은 영업 외수익이야. 3번의 이자 비용은 영업 외비용이야. 4번의 선수금은 유동부채야. 라고 되면 참 좋은데 이게 안 되는 게 정상이에요. 저는 먹고 살아야 되니까 예, 수업 시간에 나오는 것들은 거의 95% 이상은 외우고 있어요. 얘는 언제 쓰는 거고 얘는 자산인지 부채인지. 근데 우리는 그러기엔 시간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문제 나오면 그냥 여기 가서 컨트롤 F하고 냅다 치세요 그냥. 그러면 나와요 무조건. 그래서 요거 잘 숙지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4번은 오늘 처음 하는 얘기입니다. 저기에다가 밑줄 좀 쳐주세요. 수익인식. 무슨 인식이요? 네, 수익인식. 수익인식 위에나 옆에다가 실현주의. 그 다음에 비용인식 위에나 밑에다가 발생주의. 요거는 이해를 하셔야 돼요. 외우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어쨌든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실현주의 발생주의가 뭐냐면 실현되면 실현한 연도에 처리하고 발생됐으면 발생한 연도에 처리해라 그 뜻이에요. 그래서 정답은 1번이에요. 언제 처리할 거냐를 정해야 되잖아요. 왜 그러냐면 수익이라는 게 돈 받는 거죠. 돈 버는 거죠. 예. 근데 이거는 수익이라는 거는 실현의 뜻이 뭐냐면 확정되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왜냐면 우리가 물건 줬다 그래서 무조건 판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이 반품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예. 그래서 확정됐을 때 수익으로 잡아라. 비용은 뭐 했을 때 잡아라? 발생했을 때. 그래서 정답은 1번이세요. 그 다음에 시간 30초 드릴 테니까 5번 옆에다가 재무제표 종류 적어보세요.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앞에 보시면 우리 재무제표 종류에 뭐뭐 있었죠? 재무 상태표, 그 다음에 손익 계산서, 현금 흐름표, 자본 변동표, 주석. 그럼 정답은 몇 번 몇 번이요? 이거 답 두 개예요. 네, 3번하고 4번. 옛날에는 대차대조표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재무상태표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재무상태표 정의가 일정 시점에 기업의 재무상태.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일정 기간의 기업의 경영 성과. 그리고 기억 안 나. 그럼 다시 외우면 되잖아요. 아직 시간 있는데. 내일 시험이라 그러면 힘들겠지만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그 다음에 6번 보시면은요.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이익잉여금. 그리고 기억나실지 모르겠지만 우리 이거 외우라 그랬었어요. 이익잉여금에는 이익 준비금하고 끝에가 뭘로 끝난다? 적립금. 그러면 몇 번 남아요? 네, 3번.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3번. 이렇게 푸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왜 외웠어요? 문제 풀려고 외운 거예요. 이익준비금은 현금 배당의 10분의 1 이상, 자본금의 몇 분의 몇 가지? 2분의 1까지. 요거까지 같이 기억하고 계세요. 그 다음에 다음 것도 보시면은요. 7번. 그래도 정답은 3번인데 시험장 가서 기억 안 나면 여기 보세요. 이거라도 아세요. 컨트롤 F 치고 거기 3번에 주식 발행 뭐라고 했죠? 초과금 치면 여기 나와요. 자본잉여금이라고. 한번 해보세요. 떠요 안 떠요? 뜨죠. 그러니까 기억 안 나면 일단 치고 보는 거예요. 뭐 안 나오면 어쩔 수 없죠. 네. 근데 확률적으로 나올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런 거 종류 같은 거 물어보면은 컨트롤 F로 한 번씩 뭐 해보세요? 찾아보세요. 그 다음에 7번. 7번은 저기에다 밑줄 치세요. 대손 충당금. 무슨 충당금이요? 네, 대손 충당금은 보충법. 무슨 법이라고요? 보충법. 그 다음에 대손상각비랑 기타의 대손상각비. 이거 보시면 대손상각비는 매출, 채권, 외상매출금하고 받으러. 그래서 지금 문제가 매출채권이죠. 그러면 뭐가 나와야 돼요? 대손상각비. 근데 다행히도 대손상각비밖에 없죠. 그 다음에 기타는 매출채권이 아닐 때, 그래서 대여금하고 미수금. 그러니까 우리가 120개 풀면서 뭐를 아셔야 되냐면 제가 왜 외우라 그랬는지. 네. 외우면 맞출 확률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올라가는 거예요. 원래 제일 좋은 건 이해하면 제일 좋은데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시간 안에 이해해서 합격할 수가 없어요. 구조상. 이해해서 합격하시려면 대학을 한 2, 3년은 다녀야 돼요. 못해도. 네. 왜냐면 대학은 이해할 수 있는 시간이 많잖아요. 하루에 수업 몇 시간이나 해요. 1년에 학교 몇 달이나 다녀요. 그러면 남은 기간 동안에 내가 개인적으로 공부하면 되는데 저희한테는 그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결론은 200만 원 중에서 얼마 못 받게 됐다? 20만 원. 근데 얼마는 준비했어요? 15만 원. 그러면 얼마가 부족하죠? 5만 원. 그러면 대손상각비에 얼마가 써 있어야 돼요? 5만 원 있어야 돼요. 왜냐면 대손상각비는 모자른 것만 채우는 거예요. 그래서 정답은 몇 번이에요? 대손상각비 5만 원은? 잘 봐야 돼요. 대손상각비가 5만 원이에요. 그럼 몇 번이요? 4번. 그래서 모자른 것만큼만 채워준다. 그래서 이거를 무슨 법이라 그런다고요? 보충법이라고 합니다. 무슨 법이라 그런다고요? 보충법.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또 다음 거 보시면은요 8번. 8번은 저기에다 밑줄 지세요. 손익계산서. 무슨 계산서요? 손익계산서. 그래서 요거는 두 가지를 같이 설명을 드릴 거예요. 재무상태표랑 손익계산서. 이렇게 두 가지를 설명을 같이 드릴 겁니다. 그래서 같이 한번 보시면은요. 같이 보시면 우리 둘 다 총금액으로 쓰라고 되어 있어요. 그거를 총액주의라 그래요. 뭐라 그런다고요? 총액주의. 그 다음에 재무상태표죠. 뭐예요? 재무상태표예요. 뭐라고요? 표. 네. 표로 우리가 표시하는 이유가 뭐냐면 구분하기가 뭐하니까요? 편하니까. 우리 문서 만들 때 표 왜 그려요? 표로 그리면 구분하기가 어때요? 쉽죠? 네. 그 다음에 손익계산서는 계산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분해서 뭐 한다? 계산한다. 그 다음에 다음 거 보시면 유동성 배열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 유동하고 비유동 나눠요, 안 나눠요? 나누죠. 그래서 현금화가 빠른 순서. 그래서 우리가 쓸 때 항상 유동 먼저 쓰는 거예요. 유동은 몇 년 이내죠? 1년 이내. 비유동은요? 1년 이내.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비용은 무슨 주의라 그랬어요? 발생주의. 무슨 주의라고요? 발생주의. 그 다음에 1년 기준으로 나눠요. 우리 몇 년 기준이에요? 1년 기준이죠. 그래서 1년이 넘어가냐 안 넘어가냐 그걸로 이제 나누죠. 그 다음에 수익은 실현주의예요. 무슨 주의라고요? 실현주의. 그 다음에 잉여금 구분하라고 되어 있어요. 여기 잠깐 보시면 여기 왼쪽에 잉여금이 두 개가 있어요. 자본잉여금이 있고 이익잉여금이 있어요. 그래서 몇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그래서 잉여금 구분하는데 자본잉여금하고 무슨 잉여금이요? 이익잉여금. 그 다음에 돈 벌려면 돈 써야 됩니다. 그걸 수익비용 뭐라 그래요? 대응이라 그래요. 그래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돈 안 쓰고 돈 벌 수 있다 없다? 없다. 네. 그런 게 있으면 좋겠죠. 네. 돈 안 쓰고 돈 벌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네. 그런 건 없어요. 그 다음에 가짜는 쓰지 말자. 네. 가짜가 세 가지 있다 그랬어요. 현금 과부족. 그 다음에 가지급금, 가수금은 재무상태표에는 나오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게 재무회계거든요. 네, 무슨 회계라고요? 재무회계는 가짜를 보여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외부 정보 이용자한테 뭐 하는 거죠? 정보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가짜를 보여주면 잘못된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계속 가짜 뉴스들 걸러내려고 노력을 하잖아요. 근데 가짜 뉴스들 되게 많습니다. 예, 최근에도 어쨌든 뭐 좋은 얘기는 아니지만 그 찔린 적 있었죠. 예, 그것도 지금 뭐 얘기 나오는 게 뭐 가짜 피로 쇼를 했다는 등, 뭐 나무젓가락으로 찔른 거라는 등,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오고 있잖아요. 예. 그래서 실제 미국에서 저기 저도 이거 뉴스로 본 거예요. 그 트럼프 아저씨라고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 아저씨가 당선된 이유 중에 하나가 가짜뉴스 덕도 있었대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도 대선하거나 총선하거나 하면 가짜뉴스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가짜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는데 오해를 주기 때문에 표시하지 말아라. 그래서 정답은 4번이에요. 4번에 보시면 9분 뭐요? 표시. 그 다음에 여기까지 풀 거고 총액주의 관련돼서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그리고 이런 거 외울 시간에 딴 거 외우세요. 이런 건 외우지 마세요. 이거 잘 나오지도 않거니와 나온다 그래서 완벽하게 기억나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서 너무 많은 거는 외우지 마시고. 그리고 이거 나오면 이렇게 찍는 거예요. 8번 보시면 3번도 9분이고 4번도 9분이죠. 맞죠? 거기 지문에 계산이라고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렇죠. 계산서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계산이 맞을 확률이 높은 거예요. 네. 그러니까 찍을 때 찍더라도 모르겠으면 지문에 있는 글씨를 잘 보세요. 그리고 그게 힌트예요. 네. 그래서 한 100개 중에 3, 4개는 지문에 있는 거 잘 보고 찍으면 맞더라고요. 해보니까. 근데 확률이 높진 않아요. 그 다음에 총액주의가 뭔지만 설명드리고 마무리할게요. 총액주의가 뭐냐면 만약에 외상매출금 1000만 원이 있고요. 외상매입금 700만 원이 있어. 네, 이렇게 쓰는 게 총액주의예요. 그러니까 그냥 총금액만 던져주는 거예요. 그러면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정보 이용자가. 그러면 이렇게 판단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회사는 1000만 원 받을 거 있고 700만 원 갚을 거 있네. 그러면 1000만 원 받아서 700만 원 갚으면 얼마 남죠? 그러면 이 회사는 좋은 회사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저처럼 좀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은 이렇게 보는 거예요. 1000만 원 못 받으면 700만 원 어떻게 갚지? 그러면 이 회사는 안 좋은 회사야. 이렇게 판단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우리 회계에서는 전체적인 거를 그냥 보여줘. 그러면 판단은 누가 하는 거예요? 정보 이용자가. 요게 총액주의예요. 이렇게 보여주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보여주면 안 되냐면 외상매출금 300만 원이 있대. 1000에서 700 빼면 얼마죠? 300이죠. 이렇게 보여주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갚을 게 없어. 그러면 이 회사는 뭐 하는 회사죠? 좋은 회사야.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래도 우리 회계에서는 그냥 총액으로 보여줘. 그러면 판단은 누가 할 거야? 정보 이용자가. 그래서 우리는 무슨 주의라고요? 총액주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이론을 풀 거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16번부터 30번까지 풀어 오시는데 기억 안 나면 보고 푸시고, 그 다음에 보고 푼 거는 다시 외우시고 이걸 계속 반복해야 돼요. 그래서 시험 볼 때까지 계속 외우고 풀고 이해하고 풀고 계속 하다 보면은 하나하나씩 기억 속에 뭐 할 거예요? 자리 잡을 겁니다. 근데 단점은 하나 있어요. 시험 끝나고 2주 지나면 반 이상 잊어버립니다.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지금 저희가 100% 이해해서 가는 구조가 아니잖아요. 근데 어차피 시험장 가면 과장님이 이런 거 안 물어봐요. 미스 김 유가증권에 뭐가 있나 이런 건 안 물어보니까 걱정 안 하셔도 돼요. 그 다음에 마무리하십시오.